오늘 미라클 점퍼 컨퍼런스를 진행할 이용수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식사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한 100끼를 드시고 오신 분 같습니다. 자, 오늘 7월 8일입니다. 오늘 저희 슈엔 컴퍼니 사업 달력상 1주차 사업이 이제 마감을 했고요. 마감을 좀 하는 날이고, 물론 지금 이제 오프라인은 마무리했지만 온라인상에서 12시까지가 마감입니다. 오늘 매주 월요일 저희가 미라클 점퍼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부업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낮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진행하는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어떤 창업 멤버 같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강의를 지난주에 했던 강의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스템에 4가지의 요소가 있다. 시스템이 되려면 어떤 요소? 첫 번째, 정기적이어야 된다. 저희 모임이 매주 월요일날 7시에 하죠.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고, 또 두 번째가 보편적이어야 된다. 이 참석하는 대상들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게끔 신규 분이든 어떤 그 리더 사업자든 그 보편성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호스트 보시는 분 호스트 보고 그리고 장관이 시작하고 어떤 그 끝나고 나서 또 어떤 부분들 규칙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매주 월요일날 지속적으로 했을 때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 미라클 점퍼 컨퍼런스 현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구축하는 단계이지 아직 정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들쭉날쭉 어떨 때는 많은 분이 참석하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이제 미라클 점퍼 컨퍼런스 시스템을 만드는 좀 창업 멤버라는 마음으로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직장 끝나고 부랴부랴 오신 분도 있어요. 직장 지금 끝나고 김혜선이 열심히 달려오겠다고, 좀 늦지만 지금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연락이 왔었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런 월요일 저녁 시간과 또 토요일 날 오전 또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하신 부업자들 위해서라도 희생과 봉사정신 갖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힘차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계속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미라클 점퍼 컨퍼런스 이름으로 크래스라는 슈엔 컴퍼니라는 주제로 회사편, 제품편, 그리고 보상 플랜편, 또 시스템편, 그 이후에 또 했던 게 성공의 핵심 열쇠는 텐담 리더가 되는 것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강의했어요. 그래서 계속 시리즈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녹화한 것들이 이제 쭉 보면서 흐름 잡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우리가 또 스페셜 세미나로 해서 시즌 1, 시즌 2를 했고요. 지금 시즌 3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 3 진짜 약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즌 3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특별 스페셜 세미나는 일단은 뱃살 더치커피 제품 특강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 후사님 진짜 토요일날 하셨죠? SIS. 그날 강의 되게 좋았죠? 그 강의를 기본으로 해서 좀 커피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더치커피는 이제는 너무 건강 쪽 말고요. 커피로서 전달하기 위해서 커피를 좀 공부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뱃살 더치커피가 커피 생두가 어디 거죠? 이디오피아, 에티오피아, 고산 지역, 보통 800m 정도에서 하는 그 원생두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1500m 이상의 정말 그것도 아라비카 품종의 커피를 가지고 저희가 예가체프라는 이름으로 이 커피를 하고 있어요. 그럼 커피에 대해서 방금도 아라비카 품종이 뭐지? 맞죠? 그리고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서 쓴맛이 강할 수도 있고 심이 강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커피에 대한 또 커피의 역사라든가 더치커피의 역사라든가 그런 커피
커피 이야기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풍미 있는 이러한 더치커피, 우리 커피 굉장히 스페셜 티 커피다.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데 플러스 알파. 그런데 이렇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커피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려면 커피에 대한 얘기도 좀 알면 도움이 되고 또 건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해서 그런 얘기들도 좀 더 첨부시키고, 그때 김대영 그 대표님을 모셔서 특강도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벤처 커피를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특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금 두 번째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항상 저희 스페셜 세미나에 항상 해주시는 누굴까요? 예, 유성우 대표이사님 통해서 살아가면서 꼭 넘어야 할 33가지 태클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 저자의 책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을 미리 좀 읽어보시면 그 특강 들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성 대표님 책 중에서 그 책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건 성공학 관련 책이거든요. 또 그날 저자 책 특강은 성공학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또 초대할 수 있겠죠. 그 책을 한번 꼭 좀 읽어보시고. 텐담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책 읽기. 지금 책을 매일 15분 이상씩 읽는 습관 키우셔야 되는데,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저자 직강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좀 세 번째로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름다운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 만들기 운동본부의 대표가 김성규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안 해본 대표님의 또 특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성공 특강을 지금 가장 우리 휴애 컴퍼니에서 또 성공 특강을 하실 분을 지금 또 섭외해서 시즌 3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스페셜이나 시즌 중간중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조직 내 명단과 조직 외 명단이라는 이런 주제로 사실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계속 이어지는 강의가 있잖아요. 오늘 강의는 정말 사업적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텐담 리더를 교육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텐담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주제가 이거였어요. 성공의 핵심 열쇠는 텐담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이게 지난주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텐담 리더가 무엇이고 꼭 텐담 리더가 돼야 되는 이유들을 11가지 포인트, 그 밴드에도 지금 매뉴얼에 들어가 있죠. 텐담 리더가 돼야 되는 이유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면은, 자, 텐담 리더는 텐담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다 보이시죠? 예. 자, 한번 하나, 둘, 셋. 스폰서와 온라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100% 신뢰하며 10가지 텐담 리더의 실천 사항을 행동 습관으로 비주얼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와 구별해서 텐담 리더라고 한다. 예, 중요한 게 다른 사업자와 구별해서 텐담 리더라고 한다. 여기 계신 분은 지금 현재 텐담 리더의 뭐라 그러죠? 실천 사항을 행동 습관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왜? 텐담 리더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죠? 미팅 참석이 있어요. 회사가 주관하는 미팅. 지금 회사 주관하는 미팅 가장 큰 게 뭐죠? 지금 현재 랠리, 목요일날 휴앤디스컬 펑션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명단에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미팅들 중에서도 회사 차원의 시스템이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그 우선순위는 안다는 거죠. 어떤 개인 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개인 일정을 뒤로하고 회사의 시스템을 참석하는, 시스템의 우선순위를 안다는 거고요. 또 원칙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게 앞으로 인원에 국한해서 하지 않겠다. 텐담 리더를 최대한 배출하는 사람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텐텐 비전 스타트를 진행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전에는 인원이 뭐 몇 명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텐텐 비전 스타트, 지금 이게 미라클 점퍼 컨퍼런스잖아요. 근데 텐텐 비전 스타트를 우리 또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보자. 또 그런 견해도 했었고, 앞으로 저희 미라클 그룹은 텐텐이라는 말을 앞으로 이제 텐텐 이런 것들을 해야겠어요. 하는데, 자, 텐담 리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이런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텐담 리더의 이제 10가지 행동 습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런 것들을 하는 또 앞으로 저희가 텐텐 비주얼 텐담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텐텐 비주얼 텐담은 이 텐담을 기초로 해서 각 텐담마다 10가지 정도의 실천 사항들을 뽑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개씩이니까 총 몇 개예요? 100개의 실천 사항들이 나오겠죠. 이번 주 수요일날 운영회의 때 그런 실천 사항들을 각 텐담별로 뽑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복제를 쉽게 얘기해서 누구든 사업 시작하면 텐담 리더가 되는 게 성공의 핵심이야. 텐담 리더가 무엇인지, 텐담 리더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걸 알려주고 복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텐담 리더 중에 첫 번째 조건이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명단 작성, 성공자의 모습, 책 읽기, 방송 청취, 그리고 미팅 참여, 그리고 제품 애용, 그리고 컨택 및 관계 형성, 그리고 사업 설명, 상담, 이런 10가지가 있죠. 이 10가지 조건 중에서 오늘은 이거 빨간 줄이 그냥 친 게 아니에요. 명단 작성과 8번의 컨택 및 관계 형성, 이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오늘 비주얼 미라클 점퍼 컨퍼런스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묶어서 어떻게 하냐? 조직 내 명단 나왔죠 방금. 명단에서 조직 내 명단이라는 게 있고 조직 외 명단이 있어요. 이 개념은 아마 저희 그룹이 처음 하는 거야. 지금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을 들어도요, 명단 작성이 있는데 조직 내 명단 이런 말 쓰는 데 거의 없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조직 외 명단이라는 거. 자, 그럼 조직 내 명단이 뭔가? 조직 내 명단인 거는 이미 나의 계보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조직 내 명단입니다. 아직 나의 계보도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조직 외 명단이에요. 우리는 조직의 명단에서 우리가 리크루팅을 통해서 이 조직 내로 들어오죠. 이분들을 들어온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직 내 명단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 내 명단이라는 거는 회원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이 명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회원 유형별로 볼게요. 단순 회원이 있어요. 자, 이 밑에 쓴 내용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회원 유형별 후원과 육성 방법에 대한 경고이죠. 자, 그러면 단순 회원은 제품 하나라도 쓰게 만들어라. 후원 육성할 때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회원 유형을 다시 보면 단순 회원, 소비 회원, 소개 회원, 소개 사업자, 그리고 활동 사업자, 협력 사업자, 리더 사업자, 성공 사업자, 은퇴 사업자로 회원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서 명단을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직의 명단할 때 네임리스트라고 하는 1차례 명단이 있잖아요. 나의 계보도가
나의 조직 내 명단의 1차 명단이에요. 일단 어떤지 아시죠? 개보도의 1차 명단인데 우리 명단 작성의 정말 핵심은 뭐다? 1차 명단에서 2차 명단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때로는 2차 명단에서 3차 명단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 명단 관리만 잘하면요 사학이 그냥 풀려요. 오늘 교육들은 정말 실무적이고 성과를 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먼저 나의 개보도 1차 명단에는 이러한 유형의 명단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개보도에. 거기서 2차 명단을 꼭 뽑아야 되는 어떤 명단이 이 단순 회원 명단과 소비 회원 명단은 2차 명단까지 작성을 하셔야 돼요. 하나 더 얘기하면 비회원 소비자 명단까지 비회원 소비자 명단과 소비 회원 명단과 단순 회원 명단 이 세 가지는요 따로 명단 하나 놔야 돼요. 2차 명단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분과 안 하는 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매출액이 달라져요. 매출액이. 이 조직 내 명단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다음에는 매출에 관련 매출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그때 준비물이 이 조직 내 명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직 외 명단에서 개보도로 들어왔다. 조직 명단이 됐잖아요. 실제 매출은 어디서 나와요? 조직 내 명단에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이 작을 때는 내가 조직 외에서 내가 많이 리크루트를 넣어야 이게 커지잖아요. 매출을 키우기 위해 내가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이고 실제 매출은 어디서 나온다? 이 조직 내 명단, 개보도 안에서 매출이 만드는 겁니다. 감이 오시죠? 어떤? 자 그러면 그 1차 명단, 나의 개보도에서 비회원 소비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개보도에서 단순 회원들이 있어요. 그냥 회원 가입하는 사람. 그분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소비회원 명단까지는 2차 명단 작업을 해 놓으시면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보세요. 거기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나의 개보도에서 컨슈머 회원이 비주슈머 회원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매출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그 비주슈머에서 재구매를 통해서 매출이 나오겠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매출을 만들어낼 때 컨슈머 회원을 비주슈머 회원으로 등업 작업을 시키면 매출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개인 실적이 0이었던 사람이 비주슈머 회원이 됐다는 얘기는 얼마의 매출이 나왔다는 거죠? 50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20만 정도를 누적해놓고 있는 사람이 비주슈머 갔다는 얘기는 30만 원 매출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매출은 이 조직 내 명단에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직 내 명단이 좀 작은 사람들은 매출을 나올 때가 적으니까 땅이 작으니까 열매를 뿌려도 수확이 적겠죠. 리크루팅이라는 거는 조직 외 명단의 조직 명단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리크루팅이에요. 리크루팅은 나의 땅을 넓히는 작업을 하는 거죠. 땅을 많이 넓히고 거기서 내가 조직의 명단을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매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매출을 극대화 전략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그리고 오늘 키워드 정도는 점검하고 생각해보세요. 단순 회원에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 단순 회원은 제품 하나라도 쓰게 만들어라. 이것만 다 키워드를 입력해보세요. 내 명단에서 단순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품 하나라도 꾸준하게 쓸 수 있게끔 가장 적당한 치약이면 치약, 배려터치 커피 제품 하나로 쓰게 만들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자신이 애용을 하고 신뢰를 하게 되면 다른 제품들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 회원은 감동 게임을 하라. 이 키워드를 기억해요. 소비 회원. 감동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정말 그 사람 내가 공을 들여서 정말 AS부터 정말 소비자를 VIP 대접을 하면요 감동합니다. 감동. 그래서
약속적인 평생 나의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마인드로 그분을 케어,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소개를 해줘요. 감동을 받은 소비 회원은요, 자연스럽게 제품에 감동을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도 연결이 돼요. 나 이 제품 먹었더니 너무 예뻐졌어. 너무 건강해졌어. 우리 지금 이 제품에 대한 감동에 의해서 가장 많이 구정광고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승현 옆에만 가면 거품 물고 미네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백사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맞죠? 만약에 저분이 소비회원이라면 소비회원을 이승현 사장님처럼 만들면 소개회원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맞죠? 그리고 제품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극진하게 그 사람을 지금 제품만 치아가 했을 뿐인데 평생 그걸 만들겠다 생각으로 그분을 관리하면 고마워서라도 누구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면 나의 소개회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우리한테 되게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구두로 얘기하면 찍새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야. 찍새. 근데 그때 내가 찍새 역할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딱새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찍어줘도 구두를 엄청 찍어갖고 왔는데 닦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BC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자, 소개회원이 이 소개회원들은요 사업의 계기를 만들어라.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이분은 감동을 했고 한 번만 어떤 계기가 줘서 한번 탁 쳐주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건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 소개사업자에 대해서 사업 들어왔으면 이분한테 소개사업자는 소개사업만으로 수익을 창출시켜라. 어차피 한옥 사장님은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한옥 사장님은 약간 비정기적으로 좀 출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소개사업자예요. 그러면 한옥 사장님이 소개사업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거예요. 소개사업을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B 역할을 하는 거예요. B 역할. A 역할. 우리 김홍숙 사장님, 박명수 사장님, 이 사장님이 A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C를 연결만 해주면 그것만으로 한옥 사장님이 돈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한옥 사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 사람 내가 지금 직접 한번 올인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을 창출시켜요. 이때 소개사업자는 아직까지는 비즈니스 브릿지 역할을 할 줄 아는데 비즈니스 메이드 역할을 아직 준비가 안 돼. 왜? 비정규직으로 나오다 보니까 트레이닝이 부족하잖아요. A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도와줘서 수익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이외에 이제 활동사업자는 팀워크를 통한 시스템 지원을 알게 하라. 협력사업자는 팔로우십과 리더십을 가르쳐라. 리더사업자는 멤버십 경영을 알려줘라. 성공사업자는 복제사업에 집중시켜라. 은퇴사업자는 빅머니 프리타임을 즐기며, 이 제일 좋은 키워드 아닙니까? 상속을 준비시켜라. 상속. 내 가족 중에 내 사업을 물려받을 사람을 이제 그때 그런 분을 리크루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의 명단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 계보도가 조직의 명단이고 그 계보도 안에서 명단화를 시켜야 된다. 그게 나중에 매출과 직결이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직 내 명단이 확장되려면 뭘 잘해야되냐? 조직 외의 명단을 활용해서 리크루팅을 해야 이 명단이 커지겠죠. 제 사무처는 조직 내 명단이 저는 현재 이걸 봤더니 1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7,000명 중에 이러한 위험들로 나누니까 그 중에 이제
탈퇴 회원도 있고요. 여기는 없지만 탈퇴 회원도 있고 탈퇴 회원도 무시하면 안 돼요. 탈퇴 회원은 다시 재가입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지만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그 아직 개보도에 안 들어왔지만 중간 단계로 비회원 소비자도 있고요. 그리고 탈퇴 회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자가 있다? 휴면 사업자, 휴면 회원도 있죠. 휴면. 자고 있는 사람. 아직 탈퇴가 안 됐는데 살아있는 코드가 있어.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단순 회원 정도 매출은 그전에 했었는데 불구하고 단순 회원 정도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휴면 회원이죠. 사실은 휴면 회원이나 탈퇴 회원까지도 그분들을 명단화 시켜놔야 돼요. 그분들까지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것도 여기다 늘 필요는 있겠는데 나중에 정리 한번 할 때, 조직 명단 얘기할 때는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실제. 자, 그래서 조직 내 명단을 확장시키는 방법은 조직 외의 명단을 활용해서 리크루팅하는 거다. 그러면 이 조직 외의 명단에서 제일 중요한 이거죠. 자, 제가 그랬죠. 가망의 명단 이전에 어떤 명단이 있다? 1차 명단, 네임 리스트. 자, 그 네임 리스트는 일부 요즘은 적지 않는데 옛날 적었어요. 100명, 200명 적게 했거든요, 예전에는. 요즘 적을 필요 없고요.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톡에 있는 그 명단이 나의 1차 명단입니다. 1차 명단. 그 명단이 이름만 쫙 있잖아요. 그 네임 리스트. 자, 참고로 제 카카오톡에는 제가 지금 그 명단이 3,000명이 넘게 있어요. 그 1차 명단, 그거를 네임 리스트라고 한다. 그 1차 명단이 일단 기본으로 있고, 우리 김용희 사장님 직장을 끝나고서도 부랴부랴 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미라클 점프 컨퍼런스의 백은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김 사장님. 자, 그래서 자,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1차 명단이라고 해서 표현하는 거는 휴대폰에 있는 명단, 2차 명단이다. 그 명단에서 2차 명단이 강한 고객 명단입니다. 저 김웅숙 사장님 명단이 없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김웅숙 이 명단이 아니라 아예 명단 노트를 만드셨더라고요. 명단 노트를. 그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노트에다가 거기 내 휴대폰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강한 고객 명단을 뽑아서 2차 명단을 작성하는 게 좋죠. 거기서 우리 그룹에서 하는 거는 최소 40명 정도는 강한 고객 명단을, 예산 고객 명단을 적어라. 이건 적으셔야 돼요. 나 휴대폰에 있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항상 들여다볼 수 있게끔. 이 명단, 저는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이 명단. 그래서 이 강한 고객 명단을 적는 거. 2차 명단. 그리고 저희는 이 2차 명단에서 3차 명단, 이게 3차 명단이에요. 이 40명 중에서 컨택을 하고 넣는 거예요. 여기 컨택할 사람이 아니에요. 집중 컨택 리스트지만 강한 고객 명단에서 내가 컨택을 해야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미 컨택을 한 사람이야.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20명 이상은 내가 컨택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컨택할 사람은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컨택을 하고 나서 내가 집중 컨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기로 옮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0명에 20명이 여기로 옮겨지겠죠. 20명은 비었죠. 그러면 다시 20명을 채워 넣어야겠죠. 이를 옮긴 사람은 20명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걸 넣으라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최소로 하는 게 10 프로스펙팅. 최소한 여기는 하나 10명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하나 10명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빠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아까 조직 내 명단으로 넘어오면 여기서도 빠지겠죠. 때로는 1로 안 빠지고 1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백하는 사람도 있어. 맞잖아요. 여기 있는 명단은 1로 백이 되거나 여기서 내 계보도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
이 명단도 다시 땡이 되거나 1차 명단에 다시 들어오거나 저희는 가장 최소가 10 프로스펙팅 10명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10명 정도는 항상 차 있고 이 10을 유지하자. 최소가. 하지만 우리는 40명, 20명 정도를 저희 그룹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충용 500호 여긴 사람들이 자충용 500호의 후보 명단, 후보. 그래서 실제 나의 자청용 500호만 확실한 활동사업자가 양쪽에 있으면 또 그분들을 협력사업자로 만드는 거고 협력사업자에서 리더사업자로 만드는 거고 그분들을 성공사업자로 만들면 나는 어떤 사업자가 된다? 은퇴사업자가 된다. 그때는 성공사업자만 돼도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시간적인 자유까지 얻으려면 나의 자충용 500호를 성공 사업자까지 만들면 나는 그때 은퇴 사업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난 이런 얘기도 좀 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여기서 이 명단 작성할 때 자 여기 이름이죠. 이름 쓰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개덩이, 소덩이, 말덩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나이도 꼭 적으세요. 나이도 뭐 몇 년 생이라고 쓰시든가 몇 살이다. 잘 이름을 모를 때는 몇 년 40대 중반, 초반, 후반이라도 꼭 나이대를 꼭 써주세요. 나이대도 중요합니다. 나이. 그리고 관계. 이 관계라는 거는 사회 친구다, 뭐 초등학교 친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약자로 뭐 초등학교 동창은 초동, 사회 사지, 그렇죠? 사회 지인이다. 그 관계를 써요. 가족이다. 이 관계는요. 관계에서 나로부터 봤을 때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구분하셔야 돼요. 가족도 친가, 외가, 처가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가족도. 그럼 가족만 적어도요. 사실은 엄청 많아요. 이 다음 명단에 적으면 잘 보시면 나로부터 가족이 있는데 친가, 외가, 처가까지 적으세요. 처가까지. 자, 그러면 가족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중마고 또 아니면 베스트 프렌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나와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가까이. 그러면 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초등학교 친구, 아니 어떻게 유치원 때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 자, 중학교는요. 중학교 친구와 중학교 동창은 달라요. 중학교 동창은 자, 중학교도 중학교 선배, 중학교 동기, 중학교 후배, 중학교 친구는 그 당시에 같은 학교가 아니었지만 그때 중학교 시절의 나의 친구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적을 사람 엄청 많아요. 사실은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예전에는 1차적으로 적게 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관계를 생각하면서 적어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휴대폰에 있는 게 1차 명단이 원래 아닌 이유가 거기에 전화번호 없는 사람도 있어. 그 예전에 네임리스트 다 적게 했던 게 전화번호 없는 사람들 딱 적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라 그런 미션을 해줬어요. 저는 이 사업하면 되게 좋았던 게 보면은 나의 기억에 잊혀지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떠나서 내가 얻은 건 엄청 많은 대인관계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얻게 돼요. 제 이 사업이 아니었더라면 이미 평생 못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떠올리면서 명단들을 적었더니 그래서 휴대폰 명단만 1차 명단이 아니라 사실은 편의를 하지만 휴대폰이 없는 사람 명단을 따로 적어보시는 거는 사업을 떠나서 진짜 내 인생에서 진짜 인생의 네임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다. 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업을 성공 못해도
그것만 얻어도 하나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관계라는 거는 중학교 친구, 중학교 선배, 중학교 동기, 중학교 후배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중학교 시절의 친구,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남자들은 또 뭐냐? 군대, 선임병, 후임병, 동기, 또 사회. 사회의 친구들도, 사회 지인들이 있지만 사회에서도 또 구분하면요, 어떤 동호회, 무슨 동호회, 등산 모임,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사회에는 또 엄청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그 그룹별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한 명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나 고객이 많다는 게 똑같은 그룹에서 여러 명 오기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그룹에서 한 명, 다른 그룹에서 한 명, 서로 모르는 이러한 층이 많아야 내 인맥층이 넓은 거예요. 인맥층. 그리고 사실 거기서 한두 명만 대표를 만들면요, 그 멤버들은 전부 다 나의 조직도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룹에 내가 컨택할 때는 진짜 신중에 한 명을 제대로 컨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관계를 적는 거고, 자, 직업은 당연히 현재는 무직이라면 전직이라고 적으시고, 이분이 어떠한 전직이라든가 아니면 현직을 적으라는 얘기예요. 직업별에 따라서 왜? 리크루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면 나이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리크루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리크루팅이. 자, 리크루팅은 다시 우리 그룹에서 말하는 리크루팅은 조직 외 명단에서 조직 내 명단을 만드는 게 리크루팅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지역 중요하죠. 미국에 있는 사람, 우리 지역도 이제 미국, 아니면 경주, 제주도, 지역에 따라 또 리크루팅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적는 거예요. 비고에는 그 외의 것들 특이사항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분류죠, 분류. 오늘 이걸 정확히 하시면 돼요. 분류. 이 고객을 잘 분류하는 거. 아까도 조직 내 명단에서 어떻게 분류했어요? 조직 내 명단에서는 아까 단순회원, 초비회원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이 조직의 명단도 이 분류 작업을 잘해야 돼요. 분류. 오늘은 이 명단 작성 시 고객을 분류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그룹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저희는 딱 3가지로 구분을 해요. 3가지. 어떤 거? 신뢰도, 친분도, 그리고 사업 적합도. 이 3가지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합니다. 분류. 자, 그럼 여기서 신뢰도가 뭐냐? 신뢰도가 높냐 낮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신뢰도라는 거는 잘 중요해요. 우리가 말하는 신뢰, 그런 의미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적인 의미의 신뢰도는 뭐냐?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사업적인 신뢰도라는 거는, 자,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높은 또는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뢰도를 위해서. 자, 그런데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러면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옥신각신하는 차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한 중간 정도. 근데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주는 사람들 있죠. 신뢰도가 낮은 거예요. 냉정하게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관계가 깊다 그래서, 관계가 가깝다 그래서 나를 무조건 믿어줄 신뢰도 높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족들이
가족들이 관계적인 면은 가장 가까운데 불구하고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가족을 리크루팅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가족에게 인정받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다들 경험해보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잘 들으면서 가족 얘기하면 이상하게 신뢰가 안 가. 너 어디서 당했냐, 너 사기당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맞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이건 종교 얘기 아니고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 갈릴리 마을에서는 기적을 이루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면 종교 떠나서 그냥 예로 든 겁니다. 그만큼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높은 건 정말 그 사람이 존경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요. 가족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그분을 인정하고 들어가요. 인정하고. 우리 임정사님 계시지만 임정사님이 제가 하는 이런 강의들을 3자가 똑같은 강의라면 더 잘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다 이런 모든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족 사업 할 때는요. 그걸 깨야 돼요. 그거를 깨고 사업적인 부분을 정확히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 가족이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놓치는 거죠. 놓치는 거예요. 그런 걸 정확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심리 게임이에요. 사람을 이해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맞다 그랬잖아요. 그 인정을 하는 거 싫어요. 자, 신뢰도라는 거 정확히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말하는 신뢰도라는 거는 그래서 정확히 이거를 자기가 이때 많은 사람들도 착각을 하는 게 얘는 날씨가 높아. 얘는 내가 파서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딱 뚜껑 열어봤더니 아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때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때로는 잘못 살아온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 내가 이제부터라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신뢰도를 쌓아가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게 변화예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신뢰도를 높이는 나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변화예요. 변화. 자, 친분도 뭐냐? 친분도 친한 정도죠, 사실은. 근데 다시 사업적인 부분에서 우리 고객 블루병에서 신뢰도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신뢰도 높다 낮다를 구분할 때는 잘 생각해. 내가 10번 연락해야 한 번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번 연락하면 10번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요. 친분도가 높을수록 내가 하는 거 그 사람이 더 많습니다. 비슷비슷해 연락한다. 그걸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친분 높다 낮다 나와요. 그리고 친분도는 사실은 얼마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 친구의 집안 사정이 어떻고 가족이 어떻고 내가 고객 프로필을 써보면 알아요. 내가 그 사람 되게 친분도 높은 줄 알았더니 그 친구 집도 어딘지 잘 몰라. 생일까지 알고 있다?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고객 프로필을 작성해 보시면 내가 친구 높은지 알아요. 얼마나 내가 서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첫 번째 상호 컨택이 어떻게 되고 있냐만 보면 높다 낮다가 나옵니다. 맞죠?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프로필을 적어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고향이 어딘가, 생일이 언젠가, 가족이 어떻게 되나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그런 거에 의해서 친구가 높다 낮다를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A는 뭐겠어요? 신뢰도도 높고 친구도 높은 사람이 A그룹이에요. B그룹은 신뢰도는 높은데 친분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잘 모르는 B그룹이에요.
C그룹은 실력은 낮은데 신분이 높은 사람들. 여기 가족들이 많아요. 가족들. 이 B그룹은요. 콜드 컨택으로 만난 사람들은 B그룹이 또 많아요. 잘 안 친한데 사업적 연결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B그룹이 많고요. D그룹. 실력은 낮고 실력 낮은 사람들. 언제든지 나를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네 가지의 그룹으로 구분을 해라. 거기서 적합도는 이거예요. 저희 사업에 적합한 정도. 자, 사업 마인드가 있냐 없냐? 약속 시간이 막 제대로 없어. 낮은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성공자의 모습에서 이 사람이 성공자의 어떤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가. 자기가 어떤 그 삶의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든가. 맞죠? 그런 거에 의해서 매우 높음, 보통, 낮은, 매우 낮은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3다. A3면 신뢰도와 친분도도 높은데 적합도는 보통. 그래서 아까 이 분류에서 뭘 여기 쓴 게 이거예요. A3, B2 그걸 써주라는 겁니다. 분류. 그러면 이 딱 보면 스폰서가 갔을 때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저희가 평소에 컨택을 할 때 이것만 제대로 알면 컨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택 방법이 당연히 나와요. 사람들 만날 때 신뢰도를 높이고 친분도를 높이고 사업 적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게 또 컨택입니다. 평소에 친구들 만나고 할 때 사업 적합도 떨어진 사람한테는 내가 동기부여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도 있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막 훈수 두면서 막 근데 그거를 기분 안 나쁘게 이 사람이 야, 너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사업 적합도가 낮은 사람들은요. 저희 사업에 초대돼도 사업자로 좀 리쿠트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낮은 사람들은요. 보통 우리가 소비자로 가려나요. 그리고 평소 컨택할 때 자,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도를 높이는 거는 솔직히 어려워요. 단기간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왜? 신뢰는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신뢰를 높이려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는데 자, 사업 어떤 회사를 선택해서 1년 정도 지나면 그때 기회가 와요. 이 말이 1년 정도 지나고 내가 꾸준하게 하고 있는 모습, 변화된 모습을 하고 있으면요. 그때 사람들이 붙습니다. 1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이 신뢰도를 쌓일만 하면 딴 데 붙어. 또 신뢰도가 쌓일만 하면 딴 데 옮겨. 그런 사람이 성공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 사람 말은 이제 다 콩을 매줄 수 있고 못 믿는 사람이 돼버리고. 맞죠? 제가 1년만 버티면 성공한다는 그 말이 나온 게 실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내가 진짜 신뢰도가 다 낮았던 사람밖에 없던 사람은 1년 동안 자기가 꾸준하게 컨택하면서 변화를 하잖아요. 1년 후부터 사업이 풀립니다. 1년만 미쳐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시스템을 따라오면 잘 변화를 하면 1년 후에 기회가 와요. 그리고 사업이 있는 게 3년 지나면요. 진짜 큰 기회가 와요. 왜 3년인지 아세요? 3년 정도 꾸준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자기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요. 휴행 컴퍼니에서 한 만큼 내가 그런 풍어를 얻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타사 리더들까지도 나를 인정해요. 인정한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미팅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는 이유가 휴행 컴퍼니 3년차가 딱 넘어가니까 그것만으로 인정.
있구나.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승 사람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꾸준하게 하고 있는 1년이 아니 3년 정도 했다? 근데 이 친구가 하고 있어? 뭐라도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길래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리크루팅이 잘 되려면 호기심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뢰도라는 것이 찾기 어려운데, 그래서 자기 계속적으로 자기 변하는 모습을 어필해야 되고, 근데 친분도는요, 사실은 친분도는 올리기 쉬워요. 남자들은 술 한잔 거하게 먹으면 친분도 확 올라가요. 여자분들은 같이 찜질방을 한번 가서 하루 종일 같이 놀면 올라가. 우린 좋은 무게 있잖아요. 미네랄 1리터 만들어서, 두병 만들어서 찜질방에서 만나서 같이 그걸로 미네랄 한번 해보고, 거기서 막 수다 떠고 식혜도 시켜 먹고 막 노는 거예요. 친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뭐 브런치 카페 같은 데 가서 좋은 데 식사하고, 그런 것들만 해도 친분 올라가. 친분도는 짧은 기간에 올릴 수 있다. 우리 평소 컨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엔 C를 A, 전부 A로 갈 수 있게끔, 결국 신뢰도와 높이는 쪽으로 내가 하는 게 컨택할 때의 큰 방향입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를 쌓고 지금 높이는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게 컨택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뒤었다. 그럼 일단은 침을 높이든 이 B라는 분들은 실 높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안 친하니까 실력이 높아. 예를 들어 요즘에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런 카카오톡 이런 SNS 통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나를 신뢰하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실. 실은 나죠. 그런 분들은 꼭 친분을 높이는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 적합도도 아까 성공자의 그런 부분을 그 사람이 변화 모드로 만들어주는 거. 그 사람이 타이밍이 아닌 이유가 변화 모드가 아직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실제 리크루팅은 A 또는 B등급, A나 B등급에서 사업 적합도가 1등급, 2등급 정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초대하시면 성공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A그룹이나 B그룹의 사업 적합도가 1등급 또는 2등급인 사람. 그 아닌 사람들은 솔직히 어려워요.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 차라리 그냥 제품으로 가는 게 나아요. 제품으로 가는 게 나아요. 무슨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고객 분류를 정확히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스폰서나 명단을 가지고 이 사람은 스폰서가 해줘야 돼요. 카운셀링 할 때. 고객 분류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부터 체크하셔야 되고, 분류 정확히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지역에 따라 나이에 따라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의해 주는 게, 명단을 분석하고 상의해 주는 게 카운셀링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기본적인 지식하에서, 그러면 실제 초대하는 요령,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가지 화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화법. 그 중에 첫 번째가 질문 대응 화법. 질문 대응 화법은요, 어프로치 툴을, 질문 대응 화법은 어프로치 툴을 통해서 간접적인 전달을 한 고객에게 사용되는 기법이다. 일명 툴 확인 대응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미 전달한 툴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고객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 답변을 해주면서 대응하는 기법이다. 자, 이게 어떤 거면, 자, 질문 대응 화법은 툴 확인 대응 기법이라고 해서 이 툴이 뭐냐? 이런 경우 있죠. 저 같은 경우가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어떤 누구한테 유성 대표님의 강의 영상을 보내줘요. 한번 봐라. 아니면 비슈거 컨퍼런스 세미나를 하나 내가 항상 해서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꼭 보게 만들어. 보고 나서 잘 봤냐? 보고 어땠냐? 질문하면서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를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이걸 영상을 안 봤다. 이 사람은 벌써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맞죠? 근데 보게끔 만드는 것도 스킬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어떤 책자를 준다거나 책을 빌려준다거나 그래서 이건 사실 부담이 없죠. 던져주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써야 될 사람과 아닌 사람을 스폰서랑 상의할 때 이분한테는 일단 강의 영상을 한번 던져서 반응을 체크해보자. 그리고 이런 질문 대응 화법으로 한번 초대를 약속을 잡아보자. 그래서 내가 요번 같은 경우도 저는 영상을 이렇게 딱 보내줘서 자, 강사가 되는 종류 뭔지 아세요? 나의 강의를 보내줄 수가 있어. 응? 보내줘. 야, 내가 강의인데 한번 들어봐. 강의 들었어. 끝까지 봤어? 제가 몇 번 질문해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어떻게 야 그러면 그리고 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만약 그냥 잘 봤다고 하면 대화가 어떻게 나가냐? 야 동영상 만들어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한번 들어봐라. 때로는 아니 내 유명한 스폰서가 있는데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한테 미팅을 한번 붙여주겠다. 미팅을 오늘 같은 경우가 이렇게 테이블 미팅으로 미팅을 할 수도 있고 강의를 듣게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약속을 잡는 방법이 질문 대응 화법이에요. 요즘은 이런 거를 막 블로그나 카카오톡에 막 올리는 이유가 얼떨결에 누가 그걸 보다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죠. 응? 실제 저희 그룹에서는 10명에 7, 8명이요. 이거 뿌린 것 때문에 엄청 많아요. 보고 뿌려놨더니 누가 보고선 내가 보내줄 수도 있지만 여기 SNS를 내가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다수들이 그걸 보고 나서 연락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그룹이에요? B그룹이에요. B그룹 반가.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럼. 지금 낮더라도. 그리고 그걸 보고 연락 온다는 거는 사업 적합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오늘 수소수 들으신 분 있죠? 그분이 신재훈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분이 이원사람이라는 분이 SNS에 이런 자료들을 좀 올린 거, 제품에 대한 것들 올려놓고 했는데 그걸 보고 연락이 와서 SNS에 포스팅 잘하는 거는 연락이 오게끔 하는 걸 잘못드리면 돼요. 연락이 오게끔. 왜냐면 전화 상담 잘하는 그거 스킬이에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제품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 제가 오늘은 사업을 못 가는데 제 스폰서님이 역사동에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난 연결해줘요. 그분 소개사업자예요. 그분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왜? 그분 어머니 지금 간병하고 있거든요. 근데 못 오고 있거든요. 간병이 대신 간병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못 오시는데 소개사업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줬잖아요. 제가 ABC로 그분 미팅에서 지난 월요일날 2시에 와서 저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 관심이 있어서 온 거죠. 아까 말한 B그룹에 최소 1등급, 2등급인 사람이에요. 왔는데 제가 미팅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원래 2시 강의를 듣자고 했더니 이분이 그런 줄 알고 갔더니 저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분이야. 높여야 보통이었어. 왜 보통이면 전 강의를 안 들어요. 내가 이분은 사업 적합도가 좀 떨어지는 분이구나. 딱 판단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럼 제가 테이블 미팅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김사님 고객처럼 테이블 미팅을 했더니 갑자기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바로 슈 스카프 닥터 근데 이게 옆에 계셨죠? 바로 그날 스카프 닥터 왜? 그분 날에 딱 그때 1테이블 미팅 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오늘 같이 자 이거 기억에 잘 들으세요. 오늘 왔던 고객들은 세미나를 듣는 것보다 테이블 미팅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테이블 미팅 하면서 파악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그걸 맞춰서 맞춤형 설명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온 게 확실히 약속을 하고 온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얼굴 보고 왔다는 거야.
내가 아주 미팅할 때 처음에 그런 무슨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막 이게 프로필에 내가 딱 파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스폰서가 되게 힘든 미팅이에요. 내가 파악을 다 해야 돼. 관계가 어떻게 되고 다 파악해 보면서 물어보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어떻게 완전한 질문에 그분이 얼굴 보러 왔는데요. 얼굴 보면서 가셔도 되겠네요. 농담을 얘기도 했는데 제가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했더니 이제 쭉 들어보니까 그전 회사에서 관계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해봤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제가 고정관념을 조금 깨주면서 그런 걸 하고 나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들으셨죠? 그런 거 삐역 옆에 들을 가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게 스킬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럴 때 초기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같이 안 듣는 거예요. 같이 10번 정도 참여하면 내가 그걸 내 걸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건 교육으로 안 돼요. 근데 여러 개 내가 같이 들어야 내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때로는 그럴 때 때로 기세사님이라든가 방송사님들 같이 듣는 게 좋아요. 때로는 오늘 여기 역할 분담하느냐고 김재현 사장님 뭐 하시라고 내가 빼줬지만 같이 듣는 게 좋은 게 그래도 상위 스폰서가 어떤 식으로 고객과 미팅을 하는가 잘 다루는 게 테이블 미팅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무튼 그 신재훈이라는 분은요, 오늘날 와서 그런 테이블 미팅 해가지고 제가 그때 미팅할 때 딱 보니까 머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스카프 닥터를 쫙 강하게 치면서 하니까 스카프 닥터에 제품을 꽂혀버리니까 제품을 구매했고 그냥 그 중에 체험 패키지를 이해를 시키고 체험 패키지를 이해하니까 사람 관심을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때 느낌이 오면 이 사람은 사업자 타입이구나. 근데 그때 체험 패키지에 대해서 관심이 안 보이면요 사업자 타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좋았던 게 우리가 매주 월요일날 고객을 초대하면 되게 좋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분 듣고 나서 이제 애프터미팅까지 다 했는데 그날 바로 모낭충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거 얼떨결에 모낭충 검사까지 했어. 했더니 모낭충이 이때마다 나왔어. 그거 닥터 큐 사고 싶어가지고 그날 사실 그분이 이제 작은 창원상 하면서 추석 닥터 구매하셨는데 며칠 있다가 돈 준비해가지고 와서 바로 오자마자 닥터 큐 구매하신 오자마자 그분이 수요일날 오셔서 간호사님하고 임여사님하고 둘이 닥터 요즘 우리가 스카프 닥터를 가지고 또 헤나를 가지고 두피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가서 실제 시술해주면서 두 분이 그걸 딱 했어.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또 할 거 2차 할 거거든요. 두 분이 직접 시술하고 그분이 변화된 걸 보면은 더 제품이 확실히 낫겠죠. 거기다가 헤나 전문가니까 헤나로 독소 제거까지 하면서 자 그분은 닥터큐 두피를 하지만 자연스럽게 지금 닥터큐 제품도 구매했죠. 그리고 나서 헤나 얘기했죠. 헤나. 그러니까 그분이 조만간에 헤나까지 구매해서 헤나 두피 디톡스도 하고 싶죠. 근데 그날 두피 그 케어해줄 때 사용했던 게 스케일링 트리트먼트와 트리니트 쇼 샴푸와 딥토닉을 또 썼어. 이런 제품도 있네? 이것도 자기가 사고 싶은 목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죠. 연결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토요일날 또 후속 조치로 토요일날 SIS를 들어왔어. 근데 왜 들어왔냐? 사장님, 사업을 사장님이 한번 해보실 거면 토요일날 SIS를 한번 꼭 들어봐라. 이제는 교육을 안 된다는 분이 들어왔어. 그 토요일날 들어보니까 그날 뱃살 더치커피 제품 특강이 있었어. 그걸 딱 듣더니 또 커피 꽂혀버렸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규는요. 우리가 스타트할 때 요즘 많이 하는 10-10 스타트 미션이라고 좀 합니다. 10-10이 뭐냐? 10명의 비회원 소비자와 10명의 소비회원 만들기 스타트, 시작하는 미션. 그 미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품을 체험하고 학습해야지 내가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또 왔어. 네 번째.
오늘 뭐 하냐? 항상 다음에 올 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목적을 갖고 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오늘 와서 휴리온 제트가 들었어. 그때 이제는 휴리온과 휴리온 미네랄까지 꽂혀버렸어.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시면서 동생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 지금 저물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식당을 아예 샵을 만들어야겠다. 이만하대요 크기가. 그래서 건강식품 전문 샵이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될줄 어떻게 알아? 맞죠? 그리고 고민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슈리온이라든가 저거를 지금 어떤 사람을 지금 바로 소개할 사람을 전부 다 뽑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과정을 지금 말씀드린 게 그분 같은 경우가 이 툴 몇 개 던진 것 때문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왔을 때 이게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분을 사업자로 안 봐요. 후속 관리 고객으로 보고서는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와서 대표님 멘토 특강도 듣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제가 클로징은 후속 관리 고객에서 이제 다 끝내고 소비자냐 사업자냐로 나눠주는 게 클로징입니다. 사업자로 출발하면 그때 필요한 게 출발 미팅. 출발 미팅을 해서 그때는 제가 어떤 걸 얘기할 거냐. 신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짜줄 거예요. 코칭 프로그램. 짜주고 나서 그분이 그 프로그램대로 이제 트레이닝을 넘어갑니다. 트레이닝. 요게 순서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아무튼 초대 요령 중에 이 방법.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활용하죠. 근데 이거는 뭐 요즘에 유튜브 다 보내는 거 다 하실 줄 알잖아요. SNS를 활용을 많이 못하더라도 내 아는 지인들한테 이 툴 확인 대응 기법으로 내가 던져볼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직접 초대하는 거. 직접 초대하는 거. 직접 초대화법을 쓰는 대상은 이거 되게 중요한 이거는 대상이 되게 중요해요. 대상. 사업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나와 친해서 나를 믿고 무엇인가를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거의 A 등급 맞죠? 친구가 높은 사람들 있죠. 높거나 A 등급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적도가 아주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B 등급도 안 돼요. A 등급에서도 사업 적도가 1, 2등급 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예외가 있어요. 어떤 거는 이 방법은요. 타사 사업자들 있죠. 그 사람도 사업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네트워크 마케팅을 실제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 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보세요. 그런 사람 중에 A 등급이면 무조건 내가 오라고 옵니다. 네가 하니까 뭔가 너가 하는 것만으로 와. 맞죠? 이런 사람한테 쓰는 방법이 직접 초대할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겠죠. 이건 상대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만약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직접 화법을 쓸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입견을 가져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업에 관심이 없다. 거절해버리면 다시는 초대하기 힘들어요. 이건 끝이야. A 등급이 아닌 사람한테 어설프게 지금 확보를 하게 되면 그걸로 그 사람이 영영 리크루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의사항이 있고 타사 사업자 중에서 나에 대한 신도가 있는 사람들은 야 한번 가서 들어봐. 비교해봐. 강하게 확 당기는 이때 포인트는 대상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고객 분류를 하려면 나와 그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걸 분류가 돼야 되겠죠. 세 번째가 간접 초대하고 간접. 그러면 나처럼 싫어, 낮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 초대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게 아니라 간접 초대화법이 있어요. 간접. 이거는 이거 그 멘트. 내가 이제 막 괜찮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위에 돈 벌고 싶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줄래? 간접 초대 방법은요. 그 사람한테 초대를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너는 빼고
이런 느낌을 주세요. 내가 이번에 아주 멋진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주변에 좀 돈 벌고 싶은 사람, 부수입을 원하는 사람,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소개시켜줘. 근데 그 사람이 난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직접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어. 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말이 나오게끔 돌려서 얘기해요. 돌려서. 근데 김사님 얘기하는데 아까 이런 얘기했죠. 아까 김사님 듣겠을 거예요. 그분한테 했던 말이 김사님이 얼굴 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김사님이 최근에 저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장님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서 초대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말을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내가 쳐준 거예요. 이런 게 간접한 거예요. 내가 부업으로 일을 하나 시작하려 하는데 그냥 내가 또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겠는지 너도 옆에서 한번 들어봐 줄래? 이거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이거 사업 초기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초기 때. 내가 이거 막 시작했을 때 안 쓸 수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내가 사업 1년을 했어도 1년 전에 이 사람 한 거를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 내가 이 사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써먹을 수 있죠. 그 사람한테 내 1년 했지만 그 사람한테는 나 최근에 아주 멋진 사업을 하나 찾았는데 부업을 시작했는데 직장인들 리크루팅 쉬운 게 이것 때문이에요. 직장인들은. 나 최근에 직장인들이 쉬운지 아세요? 리크루팅이? 초대가? 변화 모두 만들 수 있는. 나 요즘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 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힘들어. 항상 돈이 부족해. 그 친구 나도 그래. 공감되는. 그래서 나 얼마 전에 부업을 하나 시작했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너가 직접 이거 하는 거 같이 하자가 아니죠. 그때 직접 합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나랑 A 등급이면 그때 직접 합법으로 너도 같이 했으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거 직접 합법이에요. 근데 가정 합법은 있는데 너가 한번 내가 일 하나 했는데 한번 들어봐 줄래? 라든가 부업을 시작했는데 나처럼 이런 부업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정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어필을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사업의 정말 간접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입장에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후원, 리크루팅을 하는 겁니다. 이 화법 4가지를 이거를 스폰서 상의할 때 이 사람한테는 이런 화법으로 초대라고 약속 잡아보자. 이걸 상의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죠. 4번째 방법이 이거죠. 자문 초대 방법. 이거는요. 나보다 센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어려운 사람이 있죠.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 나보다 객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연봉 1억 벌고 있어. 이 방법이요. 자문 초대. 제가 엄청난 사업 아이디어를 만났는데 사장님께서 저는 경험이 훨씬 많은 이시니까 분석 좀 해주시면 해달라. 분석해달라. 이 방법은 사실은 타사 리더들 영입할 리크루팅할 때 이 방법 쓰면 좋아요. 사장님이 이 사람의 경험이 진짜 리더시니까 한번 와서 객관적으로 분석해달라. 자문을 얻는 것처럼. 있죠? 때로는 부모들이 자식을 리크루팅할 때도 이 방법 많이 써요. 내가 정말 이런 게 있는데 야, 너가 똑똑하니까 와서 한번 분석 한번 해줘라. 때로는 자식의 부모님을 또 리크루팅할 때 이 방법 써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어떤 걸 하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한번 분석 한번 해줘서 내가 할 말 있으니까 한번 조언해달라. 나보다 뭔가 센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학식이든 돈이든 뭐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그 사람을 티업해주면서 아니든 티업해주면서 내가 쓰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어떤 방법인지 아시겠죠? 조언해달라.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티업을 해주고 자문을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오점이 넓어서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분석해 줄게. 좀 이런 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초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합법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밴드가 매뉴얼에 있거든요. 거기 그걸 다시 읽어보시면서 네 가지 합법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상에 따라 어떤 합법을 해서 초대 약속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합법을 해가지고 초대 약속을 잡을 때 핵심 포인트는 이때 약속을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끌어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적으로 어포인트먼트입니다. 약속 잡기. 그럼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아까 툴을 보냈더니 보고 나서 그러면 너가 실제 현장에 와서 한번 들어보겠냐? 그랬더니 그래 한번 내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시간 내볼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맞죠? 그때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서 질문해라. 이때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번 주 어때? 이번 주 어때? 그럼 그 친구가 이번 주는 바쁘고 다음 주? 일단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 정도가 좋을 것 같아. 이번 주에 괜찮을 것 같아. 던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월요일이나 수요일이 괜찮은데 꼭 두 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월요일이나 수요일 날 2시가 좋은데 나는 뭐 언제 몇 시가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친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요 다음 주가 내년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타사 리더를 할 때 막 서로 얘기하다가 꼭 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처음 본 사람이에요. SNS에서 만났어. 얘기하다가 사장님 우리 한 번은 거기는 직후의 리더야. 나는 슈행컴의 리더. 서로 이제 리더로서 얘기하다가 사장님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아 그러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그래 진짜 볼까요? 진짜 봐요. 사장님 다음 주 어때요? 다음 주 저 화요일이나 목요일 정도는 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저희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컨택 위주로 하니까 화요일 목요일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던지면 그럼 화요일 목요일이고 화요일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성사가 되는 거지. 다음에 꼭 기회 되면 봬요. 그리고 깜깜무소식. 포인트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서 다음 주 언제 두 개 정도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이 좋은데 이왕이면 저는 낮 시간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좁혀주는 거.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속 이끌어내는 거. 컨택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약속을 못 끌어내. 약속을. 그리고 초대를 하면서 역시 절제가 제일 중요해요. 절제. 내가 작업을 할 때 약속을 잡다 보면 분명 상대가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볼 거거든요. 무조건 물어봐요. 초대 약속을 잡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막 질문을 하거든요. 이때 빠지면 안 돼. 야, 다음 주에 오기로 했어. 막 질문하거든요. 내가 다음 주에 오기로 했으니까 막 내가 또 얘기를 하면 안 돼. 절제. 이상 질문하는 거는요. 사실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어서 빨리 내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줘.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야, 그럼 다음 주 갈 필요 없겠다. 너도 얘기 충분히 들었으니까.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질문은 관심이 아니다. 절대 관심이 아니다. 무슨 얘기 하셨죠? 그래서 딱 물어보면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가자고 초대하지도 않지. 정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같이 거기 가서 한번 해보고 한번 들어보자. 자, 전화상으로 할 얘기는 아니다.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냥 얼굴 보자. 절제를 해줘야 돼. 회사는 어딘데? 야,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회사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휴행컴퍼니. 휴행컴 말하는 순간 휴행컴퍼니 쫙 두들려 버리는 거. 나도 그 조사해 봤더니 휴행컴퍼니 그렇다. 회사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기 전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 오늘처럼 이 교사님 잘하는 거일 수도 있어. 묻지만 주되면 때는 나쁘지 않아요. 묻지만 주되면
초대는 준비되어 있으면 가능해. 야, 밥 한 끼 먹자. 얘는 밥 먹자 이거 우리. 밥 먹자. 그거 말 쓰잖아요. 12시 완전 밥 먹다가 너 오후 시간 어때? 시간이 딱 확실히 비었다 싶으면 너 오늘 오후 시간 좀 빼라. 왜? 묻지 마. 너 시간 이때네 지금. 이때네. 너 나한테 오늘 한 2-3시간 시간 빼. 그럴 때 철저하게 스폰서랑 상의하고서는 들어오게끔 해서 아까처럼 테이블 미팅해야 돼. 그 사람은 세미나 넣어버리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스폰서랑 미팅을 해서 스폰서가 얘기해서 세미나를 듣게끔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세미나 직전에 오면 안 돼요. 최소한 1시 반 전에 와서 간단하게 미팅을 해서 거기서 이 세미나를 듣게끔 할 건지 테이블 미팅을 할 건지 결정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 결제라는 거.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까지 또 이 조직 외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조직 외에 있는 명단을 1차나 2차 명단으로 나누고 고객에 대한 분류 정확하게 하고 그분들을 분류가 제일 중요하다. 분류하고 나서 이런 4가지의 초대 화법으로 초대를 하고 약속을 잡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초대할 이후에 어떻게 하는 방법은 또 나중에 얘기하는 초대 ABC에 대한 경우 나중에 할 거고요. 이렇게 오고 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 결과 좋으면 다시 조직 내 맞죠? 조직 내 명단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분은 처음에 단순 회원, 소비 회원 이렇게 하면서 이거에 대한 건 후원 육성 요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이게 중요한 이유. 매출이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은 가장 마무리가 공지사항들이 좀 몇 개 있어서 공지사항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에 이 회원 유형별 후원 육성 방법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어떻게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죠. 제품을 하나로 쓰게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감동 게임을 하라. 감동 게임은 어떻게 감동 게임을 하라는 거야. 사업의 계기를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겠죠. 트레이닝. 이런 부분 전부 다. 이 내용들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도 나중에 교육을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공지사항이 자, 일단 자, 김용사님 혹시 목요일날 시간 못 빼죠? 네. 우리 이번 주 목요일날 휴앤디스가 펑션이 있죠. 2019년 하반기 첫 랠리입니다. 2020년 하반기 첫 랠리라는 얘기는 하반기 전체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어떤 정책 발표나 방향 설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미디어 팀을 발족시켜서 어떻게 앞으로 사업들을 후원할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니까 꼭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목요일날 서울 경기 지역은 버스를 타고 갔잖아요. 사실 오늘까지, 오늘 5시까지 서울 버스 이용할 사람 명단이 확정돼야 돼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좀 확인하셔서 명단이 정확히 올라와야 되니까 늦게라도 저한테 내가 대략적인 명단을 올렸어요 일단. 그렇지만 추가 명단 가능하니까 최대한 서울 버스 출발 명단 좀 취합해 주기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목요일 랠리 말씀드렸고 자 다음 주에 대한 공지를 미리 해야 돼요. 다음 주는 이 미라클 점퍼 컨퍼런스를 미라클 그룹의 비주슈머 컨퍼런스를 할 겁니다. 다음 주. 무슨 말이에요? 다음 주 7시는 고객 초대의 날로 저는 7시 이 시간에밖에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오늘 초대합법이라고 배운 걸 가지고 명단을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초대를 최대한 해달라는 거예요. 그날 제가 특별히 준비해서 평소와 좀 다르게 비주얼 컨퍼런스를 진행할 테니 사업 설명을 진행할 테니 다음 주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거니까 초대 집중해달라. 여기 계신 분들 한 명씩만 모시고 와도 되겠죠. 다음 주에 무조건 혼자 오지 말고 한 명씩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모시고 오자. 그래서 비주얼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그거를 제가 명단을 띄우면 홍보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꼭 누군가 초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공지 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유성호 대표이사님의 멘토 특강 5시에 있습니다. 네, 특강. 자, 수요일에 고객 초대하면 좋은 이유가 고객 2시에 초대했다가 애프터 미팅 하고 나서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대표님 멘토 특강을 대표님 특강인데 한번 들어봐라. 대표님은 우리 사업 알아볼 때 오너를 잘 체크해봐야 된다. 그럼 오너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분이 하는 교육을 한번 들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럼 대표님 멘토 특강 한번 딱 들으면 신뢰감이 확 생기죠. 그러니까 수요일 같은 월요일, 수요일이 고객 초대하기 좋다는 그런 의미예요. 월요일은 뭐가 좋아요? 얘기하면 바로 문항종 검사 또는 휴일을 바로 듣게끔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연결해서. 오늘도 고객 이걸 들었잖아요. 그럼 벌써 고객이 사업을 안 해도 오늘 오신 분은 휴일을 진짜 구매할 것 같아요. 참 잘 땡겨주시면. 네? 자,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날 11시가 오면 또 좋은 이유. 다른 날 초대할 수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초대할 수 있지만 토요일 오전 11시에 좋은 이유. 하고 점심 먹고 점심 먹으면요 집에 안 가요. 맞죠? 토요일날 11시에 듣고 점심 3회이고 2시 강의까지 듣게끔. 그러면 또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바로 손질이 되니까. 또 여기서 금요일날은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 텐트 스타트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금요일날 거의 좀 많이 나오겠죠.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은 슈퍼데이 뷰티편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장품이나 이런 뷰티라는 제품의 아이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초대하세요. 사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초대하세요. 사실 저는 이런 제품 특강 초대하는 게 훨씬 사업이 도움이 됩니다. 사업이 아니라 좋은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에요. 금요일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이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부터 해서 부업자 모임방을 만들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왜 그러면 저희 이제 정회원들을 위한 방도 있고 다 있는데 부업자들은 지금 속해 있는 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은 이 월요일에 7시를 활용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서 부업자들을 위한 방. 아시겠죠? 요 시스템 활용하시는 그건 요 미라클 점퍼 컨퍼런스를 위한 방. 따로 해서 기본상 같은 경우 오고 계신가요? 이런 것도 좀 하고 그 따로 그렇게 만드니까 오픈 채팅을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이상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아무도 산에 걸려 넘어지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포기할 때 보면요. 실제 커다란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휘청이게 하는 것은 모두 작은 조약돌입니다. 충분히 조약돌을 내가 탁 치고 갈 수 있는데 큰 산이면 지금 뭐 당연히 이야기죠. 근데 거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놓여 있는 모든 조약돌을 지나가라. 자,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절대 승승장구로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 온 거예요. 이런 조약들을 지나가서 이걸 넘다 보면 작은 조약들을 넘다 보면 내가 어느 수에 딱 갔더니 산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텐담 리더를 할 때 하루하루에 충실해라. 정말 텐담 리더의 조건을요 매일매일 내가 실천하시면요 어느 순간 내가 지도가 돼 있어. 조약들을 지나가는 말의 의미도 그럴 수도 있어요. 텐담 리더의 조건이 진짜 이거 뭐가 중요한데 모르더라도 하다 보면요 책 읽기. 여기 지금 제가 검사하려면 지금 책들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서로 소통하셔야 돼요. 어떤 책 읽고 있어? 무슨 책 읽고 있어?
방송 청취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10분이라도 꼭 습관을 들이죠. 꼭. 그런 텐담이 매일 내가 꿈과 목표 설정, 목표를 가지고 출근하세요. 그러면 한 거예요. 명단을 작성하고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요. 알겠죠? 일로 채우고 넣고 이 작업을 매일 하셔야 돼요. 강한국에 있는 사람 내가 컨택하는 순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텐담에 있는 거 그게 한 죄악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저들이 꼭 어떤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살 넘었다. 어느 순간 내가 살 넘었어. 제가 요즘에 이 텐담을 저부터 지금 열심히 추천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성공의 핵심 열쇠는 텐답 리더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 맞구나. 다시 느끼고. 자, 오늘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변함없이 함께 하실 분들의 성공을 빌면서 오늘 미라클 점프 컨퍼런스로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